이번 이야기는 2CH 괴담 츠키고. 어렸을 때 있었던 일로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전의 일이야. 우리 초등학교는 꽤 오래된 학교였어요. 창립 88년째였거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이었는데 개축을 한답시고 학생들 손에 닿을 만한 장소는 콘크리트를 발라놨지만 천장이나 천장 부근은 목재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 그리고 학교에는 오래된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에서 있었던 일이야. 왜 수영장에서 수업하다 보면 꼭 누가 발목을 잡아당겼다고 하는 녀석들 있잖아. 자의식 과잉이라고 해나 잘난 척하는 녀석들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애들이 가끔 수영장에서 누가 발목을 잡아당겼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선생님도 못된 짓 하니까 벌 받는 거야 라며 웃어 넘기곤 했어. 다들 경험해본 일이잖아. 그리고 우리 반이 수영 수업을 하는 날이 왔어. 그해 새로 들어온 신입 여선생님이 수업 견학을 와 있었는데 다들 자유시간으로 놀고 있다가 갑자기 신입 여선생님이 물에 빠진 거야. 정확히 말하자면 수영장 바닥에 있는 어떤 하수구에 발이 끼어 올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 나는 멀리 있어서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담임 선생님이나 가까이에 있던 애들이 신입 여선생님의 다리를 하수구에서 빼내 수영장 밖으로 끌어냈거든. 억지로 하수구에 끌어내다가 삔 건지 신입 여선생님이 다리를 다쳐 담임 선생님이 보건실로 데려갔고 보호자가 없으니까 우리도 수영장에서 나와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 우리 학교는 여자 탈의실은 있는데 남자 탈의실이 없어. 여자들은 탈의실에서 갈아입고 남자들은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어. 옷 갈아입던 도중에 아까 선생님을 끌어낸 아이 중 한 명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 야, 우리 수영장 하수구 같은 거 있었냐? 내가 말했지. 5학년 여름방학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 전에도 학교 수영장에서 수영 수업을 했었는데 그동안 하수구 같은 거 있는지도 몰랐어. 반 아이들도 같은 생각이었고. 그런데 초등학생이 수업하는 수영장에 얼음발이 빠질 정도로 그런 하수구를 그냥 방치해뒀을 리가 없잖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자애들도 슬슬 옷을 갈아입고 교실로 돌아왔어. 여자애들도 하수구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 발이 빠졌던 신임 여선생님을 가명으로 김쌤이라고 할게. 김쌤과는 멀리 떨어져서 놀고 있던 나와 몇 명은 잘 모르니까 듣고 있는 입장이었어. 가까이에 있던 애들은 분명 하수구는 있었다고, 발이 수영장 바닥과 바닥 사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했어. 실제로 김쌤의 발목을 잡아당긴 녀석도 하수구를 봤다고 이야기를 했지. 하지만 여자애들은 김쌤을 구하고 나서 하수구가 어떤 건가 확인해보니 그런 하수구는 없었다는 거야. 그저 평평한 수영장 바닥이었다고 말이지. 수영장 벽은 바닥에 닿은 그런 상태, 그대로 평평한 벽이었다고 말이야.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 애초에 수영장은 김쌤이 빠질 만큼 깊지 않았어. 150cm가 채 안 되는 나도 어깨가 밖으로 빠져나올 정도로 얕았거든. 아무리 김쌤이 여자라고 하지만 나보다 키가 컸던 김쌤 다리가 수영장에 딸린 하수구에 들어갔다고 과연 물에 빠질 수 있었을까? 달 하수구가 있다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김쌤이랑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 둘이 입을 열었어. 이 두 명을 가명으로 한나랑 두나라고 부를게. 한나가 울상이 돼서는 얼굴을 봤다고 울먹였어. 두나는 깜짝 놀라면서 한나를 불렀는데 그 얼굴은 진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무서웠어. 한나는 얼굴이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다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들 아웅다웅하고 있었는데 두나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다들 조용해졌지. 얼굴이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지만 하나와 두나는 둘이 조용하게 소음거릴 뿐 대답이 없었어. 하나랑 두나는 원래 둘이서만 놀고 다른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편이었던 걸로 기억해. 언제나 둘만의 세계를 공유하는 그런 분위기였어. 아마도 더 이상 둘한테 물어봐도 별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어. 그리고 김쌤을 걱정하는 여자애들이랑 나랑 호기심 강한 남자의 몇몇에 보건실로 문화를 가기로 했는데 김쌤이 보건실 안에
보건실에는 안 계시더라고. 보건 선생님이 김샘 다리 상처가 심해서 보건실에서는 응급처치만 하고 병원으로 호송됐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나 믿을 수가 없었어. 우리 학교 수영장은 원래 방과 후에 자유롭게 개방을 했었는데 김샘 사건이 있는 후로 학교 측에서는 조사를 한다면서 수영장을 폐쇄했지. 하지만 호기심 강할 나이잖아. 김샘을 구한 몇몇 애들과 나는 정말로 하수구가 있었나 라는 의문을 품고 방과 후에 몰래 수영장으로 숨어 들어갔어. 수영장 울타리는 그렇게 높지 않아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수영장으로 가니 물은 다 빠져 있었고 물이 빠질 만큼 큰 하수구 구멍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 김샘이 수영장에 빠진 사건이 있었고 이 이후 김샘이 학교로 돌아갔는데 어딘가 좀 이상해 보였어. 확실하게는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얼굴도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었고 예전과는 다른 인상이었어. 그런데 그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야.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김샘이 급식 운반용 수리를 리어카처럼 밀면서 우리 반 앞에 서서는 하나랑 두나에게 무표정으로 손짓을 하는 거야. 그걸 본 담임선생님 묘하게 씁쓸한 표정으로 김샘한테 가서는 김샘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어. 그리고 6학년들이 수영 수업을 한 날이었나봐. 김샘이 우리 반 견학을 온 것처럼 6학년 수업에도 견학을 나갔다나봐. 이전 사고도 있고 하니 다른 쌤들이 김샘은 수영장에 못 들어오게 됐대. 김샘은 얌전하게 앉아있었는데 쌤한테 장난을 치고 있었다. 6학년 한 명이 선생님한테 다가가서는 선생님! 빠진 곳이 저기예요? 하고 물었는데 김샘 다리에 마치 옥수수를 꾹 누른 듯한 자국이 잔뜩 있었다는 거야. 김샘은 그냥 웃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소문이 돼서 우리 반에도 전해졌지. 김샘 다리를 작은 아이들의 영혼이 붙잡은 거라는 둥, 하수구가 2차원으로 이어져 있어서 그곳에 다녀온 증거라는 둥, 이런 이야기들이 담임쌤 귀에 들어갔는지 담임쌤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마라! 라면서 화를 내셨어.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난 후였을 거야. 친구들이랑 하교를 하려고 교실에서 나왔는데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있는 거야. 출구로 가는 쪽이라서 그쪽으로 갔는데 김샘이더라고. 김샘은 어째서인지 복도에 수많은 교재를 흐트러 놓고 털썩 앉아 있었어. 그리고 좋은 아침이라고 김샘은 어째서인지 하교를 하려는 우리한테 아침 인사를 건네더라고. 김샘은 기분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수업은 어떠니, 학교 생활은 재밌니, 괴롭히는 사람은 없니 라면서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 그냥 평소처럼 대화하는 느낌이어서 김샘한테 질문하려면 이때다 싶었어. 근데 그냥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저기 김샘 신발 사이즈는 몇이에요? 초등학생 치고 나름 머리를 굴린 거였지. 그렇게 몇 마디 더 나눴는데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 여차에서 김샘은 하수구에 빠진 다리를 바지를 조금 걷어서 보여줬는데 엄청나게 울퉁불퉁한 자국이 있었어. 정말 작은 옥수수 알갱이들에 눌리면 생길 것 같은 그런 자국이었어. 뭐랄까, 입으로 악물며 나오는 모양 그대로 다리에 꾹 누른 듯한 그런 이빨 자국이었어. 앞니나 덧니 같은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고 대량의 이빨에 눌린 자국이었어. 김샘은 우리가 자국을 보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계산한 것처럼 조용히 웃었어. 무서워진 우린 단숨이 교문까지 신발도 갈아 신지 않고 도망쳐 나왔어. 이빨 자국이가 그리고 해골 이빨에 눌린 자국 등등 위험하다고 우리끼리 호들갑을 떨어댔지. 다음날 김샘은 평소 그대로였어. 마치 어제 일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모습이었지. 문제는 그 이후로 학교 전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도서관 책이 전부 거꾸로 놓여져 있다는 일이든지 과학실에 비크가 플라스틱 그런 게 대량으로 깨져 있는 일, 아침에 등교하면 까마귀나 비둘기가 학교 안에 몇 마리나 들어와서 난동을 핀 일, 이런 일들이 몇 주간이 계속된 거야. 질 나쁜 장난으로 여긴 학교 측을 경비원에게 밤마다 순찰을 돌게 했는데 순찰을 돌아도 범인은 찾을 수가 없고 이상한 일은 계속됐어. 우리 반에서는 범인이 김샘이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지. 일바자국 사건 이후로 그때 있었던 나와 친구들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소문은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김샘 관찰대를 그런 걸 만든 녀석들도 있었어.
그런데 학교에서 김쌤 집까지 미행을 한다면서 중간에 꼭 놓쳐버리곤 했어. 그리고 잊을 수 없는 7월 22일, 바로 김쌤이 죽은 날이야. 원인은 변사라고 하는데 자세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어. 집에서 죽어 있었다고 하는데 크게 알려지진 않고 조용히 지나갔어. 근데 내가 왜 7월 22일을 기억한지 알아? 바로 그 다음날 7월 23일 수영 수업이 있었는데 김쌤 다리 자국을 본 나랑 친구들, 그리고 한나와 두나의 다리를, 김쌤 다리에 있던 자국과 똑같은 자국이 생긴 거야. 우리는 수영장에서 다리를 붙잡혔다거나 하수구에 빠졌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다들 기분이 나쁘다면서 우리를 피했고 말이야. 물론 우리도 무섭기도 하고 기분도 나빠서 담임쌤한테 상담을 하게 됐는데, 담임쌤은 우리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를 차에 태워서 어떤 절로 데려갔어. 어디로 가는 건지 물어봤지만 담임쌤은 나중에 이야기를 해준다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절에 도착해서는 바로 본당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주지승이 갑자기 "내 녀석들이냐! 내 녀석들이냐!" 라면서 TV에서 본 것처럼 기합소리를 내면서 본 같은 곳으로 나랑 친구들 어깨를 때렸어. 난 이유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있었지. 주지승은 한나와 두나를 헐끗 보고서 "홀려버렸군" 이라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어. 그리고 김쌤 다리를 본 친구들, 그리고 나랑 같이 경을 듣고 한나와 두나는 우리와 따로 경을 들었어. 그리고 나서 주지승 할아버지가 "소문은 사람의 원한을 산단다. 호기심으로 접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퍼뜨리지 말아라" 라면서 꾸짖으셨어. 그게 묘하게 가슴에 남더라고. 그리고 한나는 저를 남겨두고 두나랑 나랑 친구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 그러고 나서 응접실에서 담임쌤한테 이야기를 듣게 됐어. "지금부터 선생님이 말하는 거 그냥 혼잣말이라고 생각해. 헛소리라고 말이야. 하지만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 라며 서두를 열었어. 그때 분명 나는 어렸을 텐데 어린 나에게도 긴장감이 전해져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 츠키고라고 알아. 뜻은 액바지 정도라고 되려나. 담임쌤이 말하길 김쌤은 츠키고였대. 츠키고라고는 그런 거 말이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살아있는 수호령? 뭐 그런 거라서 평범하게 살아있으면 사람을 지켜준다거지. 그렇다고 소호령처럼 영혼이나 그런 건 아니고 장승에 가까운 존재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불행을 받아내는 피레침 같은 존재인 거야. 그런데 그런 게 강하게 나타나는 집안이 있다나 봐. 영적인 분야에서 보통 사람들이 손쓸 수 없을 정도에서 살게 되는 거, 그런 거 같아. 담임쌤의 말에 따르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수영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해. 그리고 수영장에서 다리를 잡아당기는 일도 실제로 있었다고 말이지. 그렇게 빠져서 큰일 날 뻔한 것도 몇 번이나 있었다고 말이야. 이를 걱정한 학교 측에서 김쌤이 츠키고라는 사실을 알고 학교에 채용을 했대. 그리고 수영장 하수구 사건이 있었던 날 김쌤은 츠키고로서 학생들 대신 애군의 피리침 역할을 해서 수영장에 무언가에 잡힌 거라고 해. 사실 그 사건이 있고 보건실로 간 김쌤이랑 담임쌤은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주지승을 만나러 갔다고 해. 그런데 수영장에 있던 무언가가 너무나도 강했던 건지 아니면 김쌤이 버틸 수 없었던 건지 결국 김쌤은 그것에 져버리고 만 거야. 학교는 김쌤이라는 츠키고로 수영장의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는데 벗어나기는커녕 츠키고만 망가져버리고 만 거지. 김쌤 다리에 난 이빨자국을 본 후부터 학교에 이런 이상한 일들을, 츠키고인 김쌤이 수영장에 무언가를 막지 못하게 되자 지금까지 얌전하게 있던 무언가가 날뛰기 시작한 게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김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지. 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나쁜 장난의 범인이라고 모함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생각도 사라져버렸어. 죄책감이라고 해야 할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담임쌤도 우리가 그걸 알아줬으면 했던 게 아닐까 싶어.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준 것 같아. 원래 학교에서 김쌤을 채용하기 전까지, 수영장을 개방하기 전까지 구술하고 무언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밤에 구술하고 항상 이렇게 반복해 왔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다음날 한나가 행방불명됐어.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 모두가 사라져버렸어. 야반도주라고 해야 할까.
그래서 주시승이 말하 홀려버렸고 얘라는 말은 한나에게 한 말이 아니올까 싶어. 혹시 한나도 치키고는 아니었을지. 그 뒤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도 철저하게 무시했어. 하지만 그 학교는 지금도 있고 내가 졸업할 때까지도 물에 빠진 사람이 꽤 있었으니까 수영장에 무언가는 아직도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